존경하는 박용만 회장님, 회장님들, 사장님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 대한상공회의소의 초청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웹 그 세미나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1월 말에 한국에 도착해서 지금 4개월 이미 넘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코로나는 지금 그 세계적으로 딱 지점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직까지 그 코로나는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양회 아주 순조롭게 개최했고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 경제계의 그 여러 친구들과 그 중국과 한국이 그 방역 협력 그리고 중국의 양회과 관련된 그 상황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이 그 외국 자본 유치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조치, 그 중한 협력이 그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중국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옆에 그 통역관님들 아주 그 요청하게 서비스해 드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양국의 코로나 방역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개적으로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저에게는 직접 이웃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엔 문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주석께 전화를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인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방역에 관한 중국의 엄청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중국이 어려울 때 한국은 좋은 이웃국가로서 중국민들과 함께 해주심으로써 서로 마음을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웃의 정과 친구의 의리를 보여주셨습니다. 5월 13일에 시진핑 주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시고요. 그때 양국 정상은 양국의 국내 코로나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또 두 정상께서는 양국의 성공적 방역 협력으로 양국의 자국 내 방역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는 속담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역을 위한 유익한 경험을 축적하고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우리 두 나라는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 도왔습니다. 방역 물자와 관련해서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할 때에 한국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국의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는 중국 정부와 각계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방역 물자를 기증하거나 수출했습니다. 공동 방역에 있어서 양국은 두 나라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공동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서로 조율해가면서 방역에 힘을 모았습니다. 경험 공유와 관련해서는 양국은 적시에 정부의 통제, 의료 자원 배분, 임상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방역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방역의 국제 협력에 있어서 우수한 답안지를 써낸 그런 코로나 시험의 우등생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WHO 개막식 연설에서 세계 각국이 함께 협력하여 방역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 정상의 공동 인식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한국 분들과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하고 조기에 코로나를 철저히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중한 양국은 양국 정부 간, 부처 간 공동 방역 메커니즘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5월 1일부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비즈니스 등을 포함한 중요하고 긴급한 사유의 인적 왕래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먼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필요한 경제 무역 왕래와 생산 및 생활을 회복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것은 정상 간의 합의 이행과 코로나 방역 협력 심화의 일대 쾌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및 정상적인 생산 활동과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유익한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양국이 방역의 전시 상태에서 앞으로 방역과 교류를 병행해 나가는 그러한 뉴노멀로의 진입을 준비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에 강력한 신뢰와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전 세계를 통해서 양국을 오가며 비즈니스 업무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미 천여 명의 한국 기업인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셨고요. 중국에서는 패스트트랙의 적용 지역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에서 더 많은 분들께서 양국을 오가는 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이 양국의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지역과 나아가 전 세계의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 중국 양회의 회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베이징에서 중국의 양회가 성공적으로 폐막되었습니다. 한국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과 또 금년 5월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각 분야별 업무 상황과 또 개혁 발전의 그런 성과를 정리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성장 부진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또 국내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국은 2019년의 주요 목표와 과제들을 달성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에 직면해서 저희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굳건한 신념과 협력 정신으로 또 과학적인 방역과 필요한 시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도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인 방역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14억 인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했다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방역과 경제사회 활동을 병행하면서 8개 부문의 90개 정책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효과적으로 공급 보장과 또 가격 안정화 그리고 생산 활동 복귀를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중국 사회는 점차 생기와 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속에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리세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업 체인과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고요. 또 무역 투자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상품 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도 소비와 투자, 수출의 감소, 고용 부담의 증대, 기업 경영 애로의 증대, 그리고 금융 리스크 증대, 기초 재정 수지 불균형 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서 저희 양회에서는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에서는 다음 단계에서의 업무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고용 안정화와 민생 보장에 힘쓸 것입니다. 또 빈곤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수출입 안정화 및 질적 향상을 실현하면서 국제 수지의 기본적인 균형과 또 주민소득 및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금융 리스크와 또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3차 5개년 개발 계획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중국은 민생 보장을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채택하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연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각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고용 안정화와 민생 보장, 소비 촉진, 시장 활성화, 성장률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재정 적자 규모를 작년 대비 1조 위안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 특별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련된 2조 위안은 전부 지방의 감세 및 공공비용 인하, 또 임대료 인하, 이자율 인하, 소비 확대, 투자 등을 포함한 민생과 관련된 그러한 조치들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그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할 것이고요. 세금도 인하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2조 5천억 위안 규모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각종 대출도 확대할 것입니다. 또 세금과 비용 인하도 계속 추진하게 나갈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또 대외 무역 확대, 적극적인 외자 이용, 그리고 보다 질적으로 개선된 1:1로 건설, 다자 무역 제재 수호, 또 세계 각국과의 경제 무역 협력 확대, 산업 공급망 안정화 등의 노력들을 통해서 개방을 통한 개혁과 발전 촉진, 호혜 상생의 실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번에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는 건전한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수호 법률 제도 및 집행 메커니즘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 초안을 심의하였습니다. 홍콩에 있어서 그 관련 제도와 그런 체계가 미비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 국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 존재하는 여러 가지 빈틈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안보 측면을 좀 더 강화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국가 안보 수호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전국의 각 민족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수호하고 또 홍콩의 근본적인 번영 발전과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국 양제가 더욱더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외자 기업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또한 제중 외국 기업을 위한 양호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외자 업무 안정화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규모의 자연적인 증가와 전체 규모 안정화 조치를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자 프로젝트와 외자 기업의 생산 및 조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건전한 업무 메커니즘과 제도를 정비하여 대표적인 외자 기업 및 그 핵심 협력 업체에 대한 생산 체계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업의 외부 요소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산업 체인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대형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한 자원 및 인력 상황 등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업무 복귀, 또 물자, 물류 등 문제에 관해서 협조를 할 것이며 또 부지 사용과 에너지 사용, 자금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1:1 서비스와 또 직접 민원 해결 등의 방식을 통해 대형 외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실시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의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93개에서 40개로 줄었으며 앞으로도 리스트를 계속 줄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가 및 지역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를 하고 18년 동안 시행해온 QFII 제도도 철폐했습니다. 또 금융 등 서비스 산업 개방을 확대를 했고 외자 진입 시 외국 기업만을 규제하는 단독 규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의 투자 범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또한 세수 등 정책 우대 조치를 이행하여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의 선진 제조업과 신흥산업, 또 첨단 기술 및 친환경 등 분야에 투자를 하고 또 중국의 중서부, 동북부 지역에서의 대중 투자를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을 하며 외자 프로젝트의 등록 자유화와 편의성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외자 프로젝트의 승인 수속을 간소화하며 인터넷 플러스 정보 서비스 및 관할 지역 내에서의 심의 또 최대 1회 방문 등과 같은 개혁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행정 효율과 행정 서비스 수준을 개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화, 국제화, 법치화가 실현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투자 장려 산업에 속하는 외자 프로젝트의 설비 수입 시 면세 확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속한 투자 장려 산업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총액 내에서 자체 이용을 위한 설비 수입 시 관세 면제 정책을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외국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외상투자법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전면 이행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이 법에 따라서 평등하게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표준 재정과 정부 조달 등에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외국 기업을 위한 공정 경쟁이 가능한 법치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동시에 외자 투자 기업 민원 방법을 수정하여 외국 기업 투자가 합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민원센터도 설립을 할 것이며 또 관련된 조직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개방을 더 확대하여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의 건설을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의 개방 확대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가급 경제개발구의 혁신을 계속 최적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에는 이미 자유무역시험구가 18개가 있는데요. 전국 60%의 성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중서부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와 종합보세구를 추가로 설립하고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 종합시범지역을 늘릴 예정입니다. 중국은 하이난 성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전면 추진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에 따르면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중심으로 상품, 자금,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상품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기업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기업인들이 하이난에 와서 투자를 하시고 특히 자유무역항에서 많은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의 기업들은 리커창 총리가 금년 정부 공작 보고서에 제시한 신형 인프라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구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 신규 인프라 투자 규모는 1조 yuan 가까이 달합니다. 신형 인프라는 주로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보 인프라입니다. 주로 차세대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 건설입니다. 예를 들면 5G, IoT, 산업 인터넷, 위성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통신망 건설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이슈로 하는 신기술 인프라, 또 데이터 센터, 스마트 컴퓨팅 센터로 대표되는 해시레이트 기반 시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융합 인프라입니다. 주로 인터넷의 어플리케이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을 말하는 것인데요. 전통 기반 시설의 고도화나 또 그로 인한 융합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교통 인프라,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혁신 인프라입니다. 주로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 또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공익적인 성격을 띤 인프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교육 인프라, 산업기술 혁신 인프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밖에도 금년에 중국에서는 4차 중대 외자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정보, 신소재, 선진 제조업과 같은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 기업인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중국의 발전 성과를 많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제127차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즉 칸톤페어와 제3차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각각 6월 15일과 11월 5일에 개최됩니다. 그중에서 칸톤페어는 11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상품 교역회인데요. 이번에는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코로나 전국을 맞아서 최초로 시행되는 유익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입 박람회도 제1회, 제2회 성공적으로 끝난 바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수입 박람회에 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인 홍보 효과와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번에도 참여해 주셔서 중국의 큰 시장, 큰 도시가 주는 막대한 기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중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린 우호 관계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중한 양국은 공통 이익과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많고 또 국민들의 정서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협력의 전망도 매우 밝다고 생각을 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도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나라는 지역의 발전과 번영 수호와 또 날로 증대되는 글로벌 도전에 있어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와 일부 국가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두 나라 모두 더 나은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양국의 관계는 더욱더 다양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양국의 상호 이해 증진, 상호 학습과 전략적 소통 강화, 호혜 협력 심화가 지속되는 관계는 우리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촉진과 또 다자간 무역 체제 수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 질서 수호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나라와 우리 양국의 국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 정상 간의 상호 방문 교류는 양자 관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두 나라 고위층의 상호 방문이 매우 빈번하며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여러 장소에서 수차례 만나시고 양자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수호 등에 대한 중요한 합의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향후 양국 관계 발전과 양국의 관련 협력에 관한 큰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최근에 여러 차례 전화와 서신을 교환을 하셨으며 국제 무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심으로써 양국 관계의 또 하나 좋은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께서 조기에 방한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한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수도 거성, 즉 물이 흐르면 도랑이 생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과 함께 양국 간의 정치적 소통을 더욱더 심화하여 실용적인 협력 추진과 인문 교류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최고위층의 방한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중한 관계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수교 28년 동안 우리 양국은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 양국은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국가 간 협력에서도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과를 잘 지켜냄과 동시에 우리의 성공 경험을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국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양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